챗GPT를 이용해서 교수자나 학습자나 새로운 수준의 학습 전달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할 때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해도도 낮아서 전체 내용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끔 챗GPT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지문을 주어봤습니다. 자바로 블록 격파를 만들어 줄래?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고 기본 기능들을 주로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쵸? 기본 기능을 어떻게 설계하고 코드를 이제 작성해 줍니다. 물론 학습자 수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코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챗GPT하고 상호작용을 하여 학습 자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개인 교수자가 따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에클립스에서 실행 환경에다가 복사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좀 만져서 변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블록 시작이 되면은 가가지고 격파를 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습을 하느라고 학생들에게 블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오도록 변경을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블록 격파 게임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확장을 해서 고위 개념들 뭐 상속이라든지 오버라이드, 오버로딩, 그 다음에 객체 생성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더 변경을 해가면서 또는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블록 브레이커 아케이드 게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이 블록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죠. 근데 사실 이 블록 브레이커 클래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메인 메소드 하나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 이 메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기를 메인 메소드는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클래스보다 더 중요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게임 패널 안에 삽입해도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항상 자바에서는 메인 함수, public static void 메인 함수를 찾죠. 찾은 다음에 그 함수를 메인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 실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메인 함수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패널이라고 그러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각각 jframe이라고 그러는 클래스로부터 또는 게임 패널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었죠. 객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이 경우에는 블록 브레이커라는 타이틀을 가진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jframe 클래스를 갖다가 객체화한 것이죠. 여기서는 게임 패널이라고 그러는 생성자를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뭐 기초 생성 작업만 하겠죠. 생성자에서 지정되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get 컨텐츠 페인, 뭐 add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기능에 보면은 get 컨텐츠 페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게 반환하는 내용에다가 다시 add 패널이라는 내용을 보내면은 새로 만든 패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것, 여러분들이 만든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공간상에.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이 프레임은 이제 보통 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죠. 액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자 안에 이제 사진을 집어넣듯이.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진 패널을 여기다 이제 add라고 하는 명령을 넣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패널이라고 만들어진 객체가 들어가죠. 자, 요 각각의 객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사실 클래스 JFrame을 구현한 것이고, 로부터 객체를 만든 것이고요. 패널은 개인 패널로부터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 JFrame은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패널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만든, 유저가 만든 클래스가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튼 클래스의 개념은 그렇게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은 이제 JFrame 안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슨 끝날 때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라지게 하는 거, X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크기를 보통 그쵸, 이게 600이고 이걸 500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물리적으로 여기를 집어넣긴 했지만 사실 화면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보이게 하라 하는 setVisib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프레임에 보내서 해야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이걸 실행을 할 때 이렇게 보시는 내용들이, 아까 요 겉에 내용들이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게임 패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명료하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게임 패널이 메인은 이걸 만들어 놓고 집어넣고 보이게 하고 끝나는구나. 근데 지금 그럼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게임이 돌아가는 건 사실 new하고 생성자가 할 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자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패널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패널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게임 패널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메소드들 있죠. 이게 한참 저희 학생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멤버 변수들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멤버 변수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죠. 멤버 변수인데, 그렇죠? 변수인데 클래스 안에 소속돼서 멤버로 되어 있는 거죠.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필드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필드. 그래서 멤버 변수 필드 값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게임 패널이 게임 패널의 속성 그리고 정보들을 다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에서 플레이 같은 것들은 분리 눌러서 지금 게임이 되고 있냐, 진행 중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게임 패널의 스코어, 점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벽돌이 전부 다 몇 개가 있느냐, 타이머는 나중에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갱신을 하면서 할 때 쓸 그런 내용들입니다. 딜레이 몇 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플레이어 X를 인테저로 했죠. 그래서 플레이어 X가 이게 X 좌표가 될까요? 뭐 하여튼 좌표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공의 위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는군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공이 디렉션이겠죠. 이건 아마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디렉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게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점수라든지 벽돌 개수, 그 다음에 공의 위치, 그쵸? 그 다음에 공이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게임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정보들이죠. 데이터 값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맵 제너레이터의 맵은 이건 뭐냐면은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벽돌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벽돌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죠. 단위 블럭. 그래서 이거 하나씩 격파를 하는데 격파를 할 때 하나씩 격파를 하는 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어레이를 써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서 다 넣지 않고 벽돌을 갖다가 이제 맵식으로 만든 겁니다. 맵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맵이라고 그러는 이건 뭡니까? 객체죠. 객체를 만들고 생성은 하지 않았어요. 생성은 하지 않고 생성하려면 이거는 new 해가지고 또 맵 제너레이터 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일단 객체를 만들지 않고 생성을 하지 않고 변수명 할당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메모리에 주소만 뭐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만들 때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 실행을 했어요. 생성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생성자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클래스와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아까 메인에서 얘를 생성할 때 이 생성자를 불렀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서 맵을 갖다가 아까 만든 맵을 실제로 생성을 해주죠. 생성자 여기서 썼네요. 이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생성자를 써서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리스너 달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포커스 그 다음에 포커스 트래버설 키 에네이블 이건 다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묶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타이머도 만드는데 타이머도 이벤트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달고 그 이벤트에 반응하도록 한 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그냥 그쵸? 블럭 벽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키보드 키가 뭐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이벤트를 발생해서 주기적으로 아까 딜리가 8초였었잖아요. 타이머라고 그러는 클래스를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 뭘 하냐 하면은 이벤트 세팅이 됐으니까 이벤트를 활성화시켰으니까 이벤트로부터 발생하는 키 값에 버튼의 키 값에 뭐 좌우로 움직일 때 그때 얘가 반응을 하고 요 타이머 또 8초마다 8초가 아니에요. 8ms겠죠. 8ms마다 반응할 때 얘가 그것에 따라서 그 이벤트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 타이머 이벤트와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얘가 키보드가 움직였을 때, 뭐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그 다음에 8초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를 화면을 시키니까 8초마다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8초마다 여기 볼 있으면 볼을 움직이면 되겠죠. 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인풋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움직이는 건 딱 그거여서 이걸 페인트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페인트 메소드에서 다 처리하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얘가 작업을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들은 타이머 이벤트 그 다음에 키보드가 할 때 처리를 해주게 되고 처리를 한 내용들은 뭐 페인트가 한번 불리면서 갱신을 시켜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빠진 게 뭐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쵸 이제 충돌 메커니즘을 감지해야겠죠. 충돌은 사실 뭐 타이머 이벤트하고 뭐 타이머 이벤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8ms마다 뭐가 겹치는지 여기 패들 빠따라고 그러죠. 빠따와 그
그 다음에 공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맵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되어 있는 각각의 블럭들이 세 가지를 갖다가 충돌하는 걸 갖다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조사. 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메인에서 한 내용은 사실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활성화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각각의 객체를 활성화할 때 이제 게임 패널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타이머에 의한 주기적 갱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입력됐을 때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그때마다 충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페인트를 하는 로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